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국사 이야기. 떡국열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오 하는 거 어떻게 좀 다른 걸로 좀 해볼까요? 야 여기서 어머 보노보 한 200분 정도 여기서 나가시네요. 아유. 자 방금 그 소리의 주인공부터 소개해드리죠. The King, The Great 알짱 PD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좋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내 모든 것 하나하나 핫 이슈 좀 좋지 않았어요? 이거요? 우리 시저 같아 시저. 드디어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과연 어떤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게 될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반갑네요. 네. 어제 본 거 같죠? 어제도 좀 전에 본 거 같기도 어제도 하고. 본 것 같고 이제 뭐 이 구분이 안 가요. 언제 뵀는지. 자주 봬요. 하여튼 10년째 뵙고 있습니다. 이분을. 자, 그리고 이분과 한 30년째 또 뵙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박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뭐 근데 일주일이 바로 한 10분 전 같이 느껴지네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했잖아 한번. 그런가요?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에 우리 왕하나. 是你是你梦见你就是你 그 웃음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결코 굴하지 마십시오. 아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네. 저희 뭐 아니에요. 조심하고 괜히- 있어요. 그냥 왕하나 혼자 그렇게 욕을 먹는 게 또 저희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나눠 먹는 것보다 혼자 그냥 웃음소리로 가요. 알겠습니다. 예. 더 똑똑해지고 더 지적인 왕하나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니까요. 계속 꾸준히 지켜봐 주세요. 욕도 해주고 돌도 던지고. 아유. 돌마다 똥. 자 이제 정프로 소개해줘요. 항상 한결같은 분이죠. 아유. 그쵸? 뭐 잘난 척이면 잘난 척, 아는 척이면 아는 척. 네, 그래서 더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절 프리텐드 정이라고 불러주시죠. 프리 뭐뭐 척! 일치하다? 그렇죠. 척 정현진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가끔 한국말보다 가끔은 네. 이제 영어가 먼저 튀어나올 때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 적 한 번도 없던데요? 아니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좀 지나치게 오래 외국 네. 생활 좀 하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의도한 바는 아니나 아이나. 영어가 한 번씩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바로바로 좀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청취자분들께 욕을 먹습니다. 그래요? 영어를 너무 많이 하니까요. 我是韩国人. 잘한다. 어쩜 그렇게 중국어를 잘하세요 요즘에? 비결이 있나요? 니츠 프랄로마. 우수한 선생님이 계시죠? 아 그럼요. 네. 왕 아나 콘다. 네, 왕 아나콘다. 네, 중국어 전문입니다. 네. 책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책임져 좀 책임집시다. 그래도 100위권 근처에는 꾸준히 올라가려고 하고 그래요? 있어요.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보기엔 좀 이렇게 횟수를 좀 늘려야 되긴 하겠던데. 그것도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거? 감당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니츠팔로마가 네. 좀 좋아요가 좀 적어요. 아 그래요? 좋아하시는 분이 별로 없나 봐요. 네 그 PD 뭐 하시노? 네? 너 그 PD 뭐 하시는 말이야? 출장 갔다 아이가. 뭔 소리가? 아 좀 상황을 좀 알려주고 해라. 자 지난주 저희 방송에 또 리뷰를 해드려야죠. 네. 먼저 라스트 보헤미안님께서 정프로님이랑 영화 배우 김상경 씨랑 목소리가 완전 똑같다고 깜놀하셨다고. 김상경하고요. 네네. 목소리로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어디에서 김상경. 그 사람이 어떻게 날씨가 살살하다 하고 얘기를 하는 아니 사람한테 정프로님이랑 저랑 아, 무슨 말씀이세요? 집중. 읽으신데 이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미안해요. 저와
영화 배우 김상경 씨가 네. 목소리가 완전 똑같다고. 아, 그래요? 그런 말씀을 좀 주시네요. 네. 글쎄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그 라스트 보헤미안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딸꾹 열차 9번째 칸님 결초보은 저희가 이건 지난 시간에 좀 나왔었죠. 네. 그 자신의 아버지가 생전에 그 첩인가 그 여자를 재혼시켜라 뭐 저희가 얘기한 거 그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분이 내용이 네. 약간 조금 좀 더 달라요. 달랐나요? 해주셨네요, 그죠? 네. 아들이 정신이 온전할 때 아버지가 하신 말이 진정한 유언이고 죽기 전에 정신이 없을 때 한 말이기에 정정하실 때 유언을 받아들여 그 첩을 살려주자 하여 그 후 첩의 아버지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그 은혜를 갚겠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애매하잖아요. 정신이 온전한다 안 한다 이거를. 근데 내가 볼 때 첩이 예뻤나? 예뻤죠. 그렇죠. 첩이 예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죠? 아니 예쁜 사람이니까 첩으로 또 받아들였겠죠 이 사람이. 그리고 뭐 우리 알짱 PD님 말씀대로 정신이 설령 아버지가 그렇게 온전하지 않을 때 했던 선택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거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아 진짜요? 그분이 그때 당시 느낀 느낌이 그 여자한테 같이. 모든 재산을 주고 싶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같이 묻으라고 했댔잖아요. 네, 여기서는 묻는다는 건데 네. 가령 예를 들자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근데 그때 내가 내 첩한테 돈 다 줘라.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 했던 말이라서 내가 다 가지겠다. 이런 태도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어때요? 보통 이렇게 아니, 유언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 근데 네. 이제 예를 들어 기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내가 어느 학교라든지 어느 네. 기관에 돈을 주겠다 기부했는데 예를 들어 기부를 했는데 내가 애초에 생각하고 다르게 쓰니까 나는 기부를 안 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게 소송이 붙었거든요. 부산대학교하고 네. 아, 네. 부산에 이제 유명한 이제 어떤 독지가 되신 분하고. 음. 근데 결국 그게 대학교가 이겼어요. 기부하는 그러니까 걸로. 기부한 사람이 내가 중간에 처리한다 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약정을 하고 법적인 그걸 바쳤기 때문에 이미 용도에 따라가 약간 일부 좀 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일부 다른 용도에 썼다 하더라도 약속한 걸 지켜야 된다. 이걸로 대부분 판결이 났거든요. 그럼 유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유서가 아니라 이제 기부 약속도 기부 약속. 그렇고 아, 그냥 이런 말로 유언 하는-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예, 유언 같은 양식을 경우도 갖춰야 됩니다. 예, 그 유언 같은 경우도 그 지금 양식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알짱 PD 말씀처럼 공정 자격이 있는 법률 이제 대리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반인이라면 최소한 뭐 2명 이상이 이제 그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입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지장과 여러 가지 다 이런 걸 써야 돼요. 주소 직접. 예. 틀리잖아요. 그거보다 네. 주소 인정 안 틀리면 됩니다. 안 돼요. 음. 주소가 틀리는 주소, 거예요. 예를 주민등록번호, 들면 자기 이름 뭐 뭐, 번지가 예, 조금 예, 틀렸다. 예. 그러면 안 돼. 효력 없어요. 예. 그 유언이? 예. 아, 유서가? 유서.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죠. 단순하게 내가 녹음하고 내 혼자 녹음한다 이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오락가락하고 이렇게 두 번 하면 이거 자체가 사실 따져보면 아주 엄격한 이제 정인이 있었고 네. 그거를 자기 자유 의사로 했느냐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봐야 그러니까 되니까. 엄격하게 만약에 이 사건을 가지고 예. 뭐 유언 그럼 이행을 법- 해야 된다고 하면 법정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아버지가 네. 굉장히 자유로운 상황에서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첫 네. 번째는. 자, 아버지 변호사 되시죠? 그렇죠. 네. 제가 주장하시죠. 김변입니다. 네네. 김변님 종현한 재판 알변님으로 하시죠. 알변. 알변으로 할까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네네. 이 아버님은 네. 순수하게 자유 의사가 있었습니다. 네. 자유 의지에 의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느 면에서 이분이 미쳤다고 보십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아니 보십니까? 첩이랑 같이 묻어달라고 하는 게 맨정신입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게 일반화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자 우리 그럼 저 검사 측 검사가 나야 돼. 점검입니다. 장관님. 아니 저는 뭐 다 떠나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어딜 떠나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네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존엄하고 네. 그 존엄의 가치는 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훼손할 수 없다. 잠시 기다리세요. 기각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훼손할 수 없고 네. 이건 시효 여부에 무관하게 비인도적이고 아. 반인륜적인 처사는 네네. 아무리 계약을 하고 자유의사를 하더라도 음. 그건 상대적으로 적용 제한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무슨 검사가 저런 식으로 갑니까? 저 검사가 해야 될 말이 아니고 저 변호사가 해야 될 말이죠. 기다리세요. 자 당사자인 우리 저 네. 같이 묻힐 뻔한 우리 저 왕 피해자. 뻔했습니다. 왕 피해자 당시 심경이 어땠죠? 저 그때 정말 뜨끔했어요. 같이 제가 묻히고 정말- 싶었습니까? 아니요, 누가 묻히고 싶겠어요. 이 남자를 혹시 사랑한 겁니까? 누구 아드님이요? 아니 왜 아들을 사랑해요? 아드님이 저 살려줬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사랑할 수밖에 없죠. 같이 죽자고 했던 네, 그 남자 그대의 남편이 맞습니까? 남편은 맞죠.
남편은 맞지만 온전한 제 남편이라고 볼 수 없죠. 아 그래요? 어떻게 산채로 묻으라는 그 인간이 어떻게 제 남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적입니다. 알면 어디 출신이에요? 저기 부산성? 아무튼 그때 시대로 봤으면 알변님이 이기시는 내가 거예요. 이겼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명이 너 나와. 이 재판은 우리 정검님의 승리로 하겠습니다. 역사는 기억해 주겠네요. 저희가 저 어떤 소울리스. 저희 휴머니즘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정박님의 소울리스 액션 보셨습니까? 그래요? 네, 역사는 네. 역사는 저를 무죄로 하리라. 네. 자, 여튼 뭐 이렇게 의견 주셨고 됐죠 이거는? 네. 결정은 좀된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더 그레이트 왕 아나콘다님. 정박님이 실수하신 거냐? 네. 야, 이 논란이 실제로 일어나네요. 자 이미 예언했잖아요 이거. 향수 부곡민은 양인이지만 하는 일이 천에서 실량역천으로 배웠던 기억이 난다. 실량역천 이건 무슨 뜻일까요? 신부는 양인인데 네. 하는 일은 천인으로 아. 이제 역할이 대접받는다. 천인이다. 역할은 천인이다 이런 거죠. 아, 실량역천. 네. 네. 어떻게 요거는 뭐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좀 찾아봤는데요. 네. 요거 이제 저희들이 예전에 배웠을 때는 이제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향소부곡은 네. 이제 천민이 거주하는 구역이다 이랬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이 히어디어님이라고 하셔야 됩니까? 하여튼 네. 네. 아. 여기서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말하고 있고 7차 교육과정 이후로 교과서에서는 양인으로 명시돼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엔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양인으로. 찾아보니까 네. 그 양인들과 천인설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좀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이게 지금 뭐 예전에는 이게 맞았는데 지금 이게 달라질 수 있듯이 찾아보신 또 다른- 거 맞죠? 네네 또 다른 자료에 따라서 어떻게 달릴지는 아직까지 지금 설이 대립되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량역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그러니까 조선이 이제 새로 건국되고 나서 이제 나라가 새로 이제 건국이 되고 네이션 빌딩을 하려면 여러 가지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네이션 빌딩. 예. 그럼 이제 그러면 세금을 그건 그냥 국가 건설이라고 얘기하지 왜 굳이 영어를 씁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분도 미국에 공부하셨나 보죠? 미국 실에서 가지도 않았는데. 아, 참 비행기 못 비행기 하신다고 못했잖아요. 어디 이걸 아. 파고다? 파고다는- 그쪽이신가? 네. 그래서 그 신랑역천이 33,000. 신림동 쪽이에요. 33,000. 네, 신림동 그왜 복해부리 복합 33,000 그쪽에서 배웠거든. 그래서 요 이제 3만. 조선에서 기본적으로 네. 새로 이제 그 나라를 만들게 하면서 물적 네. 기반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천인도 웬만하면 양인 취급해갖고 양인이 돼야지 이제 세금이라든지 세금을 국가가 거둘 수 이제 있으니까. 의무 국민들의 의무를 지어가지고 뭔가 끌어낼 수가 있잖아요.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력이라든지 끌어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웬만한 그 초기에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나오지만 노비하고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라도 양인으로 이어주고 막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양인으로 신분을 이제 융통성 있게 넓혀주는 거죠. 네네. 그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 신량역천 나오는 업종이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나졸 있죠. 뭐 네네. 이제 사람들 이제 곤장을 때리는 나졸이라든지 봉화 때 봉화불 올리는 봉화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직역 좀 천대받지만 이런 사람도 다 양인으로 이어준 거예요. 그 대신 하는 일은 천하다고 멸시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신량역천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렇게 초기에는 대부분 다 양인으로 많이 해줬죠. 사실은. 네. 네네. 그래서 향토 민속 대백과 사전 거기에 보면요. 네. 조선 전기에 네. 향소부곡이 13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그러니까 785개가 있었대요. 그렇죠. 꽤 많았죠. 엄청나게 네. 줄죠. 그리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향소부곡에 살았냐면 반역죄, 기와인, 그다음에 전쟁에서 그러니까 패한 상대방, 그다음에 뭐 투항 내지 귀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저 향소부곡에 살았는데 향하고 부곡은 농업에 종사를 했대요. 소만 수공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실제 만들어지는 것도 향부곡은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때 이미 만들어지는데 이 소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답니다. 그리고 그 이런 특수행정구역이 그거 말고도요 장 내지는 처라는 데도 있었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유 알아야죠. 알 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향수 부곡에 관해서. 그래서 어쨌든 장이나 처에 살던 사람들은 또 왕실이나 네네. 사원의 토지 담당을 했대요. 토지를 관리해 줬대요. 음. 그러니까 다 역할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고요. 음. 일단 소는 네. 국왕 직속입니다. 국왕이 직접 관리를 파견해서 하고요. 어. 향부곡은 네. 그 지방의 향리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해요. 관리 주체도 달라지는 거죠. 향수 부곡이 조금씩은 조금씩은 달라요. 네. 네. 향부곡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소가 다르고 장처가 좀 다르고. 야, 역시 뭐 이거 의견 하나 올리시기가 쉽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도 빈틈없이 AS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소는 아까 말했던 수공업에 종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자기도 만들고 철, 은, 금, 그다음에 종이, 그다음에 연탄. 아니 연탄이 아니죠. 숯. 그다음에 소금. 그다음에 먹이 조선시대 있잖아요. 연탄이요? 제주꾼들이었네 제주꾼들. 아 죄송합니다. 아 그걸 완벽했는데 실패하네. 깜빡 속을 뻔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어쨌든 이 저항 운동이 이제 막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천적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천민으로 봐도 틀린 건 아닌데 또 이제 아까 말했지만 정확하게는 천인은 속하지 않았던 거니까. 제가 이거는 이미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제가 뭐 잘못했다면 어쨌든 그래서 네. 이제 저항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시험을 그러니까 양인이 될 수 없던 이유는 네. 그 시험을 볼 수 없고 과거 시험을. 네. 그다음에 형벌은 또 노비와 동등하게 만약에 잘못을 하면 동등한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 이동의 자유가 없고. 그 대신 뭐 노비하고 다르게 사고 파는 대상은 아니었다. 네, 뭐 그러니까 그런 노비보다는 점이 그건 있죠. 좀 낫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래서 좀 애매한 신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깍두기였네요. 아니 천민이다 천민 아니다보다 그 깍두기 좋았는데. 아 자꾸 묻혀서 근데 그러니까 다시 깍두기였네요. 나 그거 좋았는데. 근데 이제 천민이나 천민 아니다보다 네. 사실은 여기 이제 신량역천이란 말 나오듯이 네. 어차피 이렇게 하는 일은 다 그 사회 필수적인 일인데 이걸 천인 취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조선 사회가 이제 신분 사회고 이전에 어떤 중세 왕조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뭐. 이 무신에 난 이후로 네. 이런 향소 부곡이 차츰차츰 무너지기 시작한대요. 왜냐하면 무신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왜 무신에 붙은 천민들도 꽤 많고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싸움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도 생긴대요. 향소 부곡에 사는 사람들 중에 박구라고 있어요. 박구, 박큐 말고요. 빠꾸. 맞고요. 박구라는 사람이 코에 이렇게 치약 묻히고 다니는 아닌가요? 맞고? 빠꾸. 이 사람은 정 2품까지 올라간답니다. 오유. 아 천민 출신으로. 네. 와. 저번에 36회째 말씀드렸던 네. 유청실이라는 사람도 이제 네. 부곡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 사람은 정 3품까지 올라갑니다. 충혜왕에 또 굉장히 신임을 받아가지고요. 원나라에 좀 잡혀 있었거든요. 충혜왕이. 네, 그때 거의 대리청정 비슷하게 자기가 권력 거의 나라를 거의 운영을 네, 했습니까? 했답니다. 유청신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천민 출신인데. 네, 네. 오. 살아있네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무신 정권 이후로 무신에 난 이후로 원나라 간섭기 네. 이럴 때 이제 재주가 있잖아요. 몽고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막 위로 굉장히 올라가고. 좀 위로 올라가고요. 네. 그랬답니다. 그럼 향소부곡은 뭐 크게 정리하자면 신분 네. 자체는 뭐 아니. 천민이 아닐 수 있으나 네, 뭐 네. 거의 천민 대접을 받았다. 그렇게 봐야 되지 예.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얼빵 섹시 정영진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얼빵 섹시 정명진? 얼빵하니. 섹시하기도 하고. 얼빵에서 근데 섹시한 섹시하다. 건가요? 얼빵하지만 섹시한 건가요? 백치미 뭐 이런 거 아마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더해요. 자 정프로님 이 벼룩 얘기 LG그룹 창업주 구회장 이야기 아니냐? 네. 정 회장과 구회장 일화를 섞어서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2% 부족해서 정프로냐?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였죠? 정주영 회장이 네. 네. 자꾸 찰가게 점원으로 있을 때.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너무 빈대 벼룩들이 나를 네. 괴롭히니까 네. 탁자를 가운데에다 놓고
거기서 잤는데 네. 천장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걸 보고 빈대만큼이라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살아야겠다. 직원들 일갈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빈대로부터 큰 가르침을 받았다? 네. 이게 왜 구회장 얘기입니까? 저도 정주영 회장 정주영 회장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건 뭐 변명을 할 수도 없고 이건 구회장 얘기는 뭐도 아시는 거 있으세요? 구회장이요? 네, 창업 구회장 돈 많이 벌었죠. 구회장은 LG를 LG 구인의 회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이게? 말고 그분에 대한 일화는 없고. 허 회장이랑 사이 좋았고요. 자, 그래도 웃겼대요. 하지만 우리 얼빵 섹시 정영진님 그러니까 뭔가 2% 부족한 분은 얼빵 섹시 정영진님인 것 같은데 그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이렇게 글 남겨주신 것만 해도 네.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괜히 저쪽에 다 맞다가 내가 저희 부족한 2%를 앞으로도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많이 경솔했습니다. 저도 원래는 이런 말 하려고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정프로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알겠습니다. 등에 칼 맞은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두루몽실님 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김장훈의 원곡은 박상태입니다. 나와 같다면 얘기죠 아마 이게? 네, 예. 나와 같다면. 이 곡도 80년대 노래 아니고 95년도 곡이랍니다. 알았어요 그래. 근데 그때 이거는 뭐 이야기했죠? 오마이뉴스 기사니까요. 오마이뉴스 그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왜 이따위로 했는지. 알겠습니다. 자, 이건 오마이뉴스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네. 저도 찾아봤습니다. 박상태 곡이 맞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애매하게 한 게 나와 같다면이 신당동 떡볶이집에서 히트를 쳤다. 네. 김장훈도 DJ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와 같다면이 거기서 히트를 쳤다가 이게 90년대에 히트를 쳤다는 건지 그거는 또 좀 찾아봐야 나 돼요. 같다면 90년대 히트 안 쳤어요? 저는 그렇게 아니,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90년대 떡볶이집에서 먼저 히트를 쳤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곡 자체가 95년도 곡이라니까. 뭐 제가 이런 말을 들리면 네. 건방지다고 얘기하시겠지만 곡은 이미 80년대 만들어놨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네. 아 앨범 그래서- 칩이 95년이다. 떡볶이집에서 이렇게 좀 흘러나오다가 좀 뜨는구나 하고 그때 음반을 냈나 보다. 그 죄송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로 넘어갔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또 혼자 또 안고 가시네요. 네. 자 그리고 한의원님 전염병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책을 하나 추천해 주셨습니다.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이게 신동원 씨가 지은 건데 호열자라는 이 공포의 대명사를 내세워서 과거 전통시대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의료 생활과 의학사를 다룬 책이랍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면 한의학에 관련된 자료는 한의신문 또 민족의학신문 등을 검색해서 찾으면 된다. 이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만 우리 정박님이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이 책 안 읽으셨겠어요 설마? 아니요. 당연히 읽으셨겠죠. 안 당연히- 읽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박님입니다. 이미 읽으셨을 겁니다. 너무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뭐라 말씀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읽으셨다고 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명 박사와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실 거 아니에요. 명 박사요? 박사가 명 박사가 누구죠? 명승곤 박사님 아 그분이요. 조금 이따 오실 네. 거 아니에요. 국립암센터. 네. 네. 제가 생각하건데 저희가 이번에도 맞췄잖아요. 또 한번 맞춰볼게요. 이분 역사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진짜 병에 대해서만 얘기할 겁니다. 이 떡국열차 오셨는데도 역사 얘기를 안 하십니까?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야 그래요. 내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럼 역사 얘기는 누가 하세요? 그분이 끊임없이 말을 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우리는 듣기만 할 겁니다. 아 어떻게 역사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뭐 재밌을 거예요 아마. 예. 하여튼 뭐 한의원님 이미지 한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료 추천. 차라리 이 책을 한번 읽죠. 그러면 저희가 읽고 한번 얘기하면 되겠다. 그럴까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왕느님이 짱이다님 핫도그 네. 나무젓가락에 손가락 크기만한 빨간 어육 소세지가 있고 손가락 딱 2마디 크기예요. 그렇네. 숙성된 밀가루를 튀겨서 설탕과 케찹을 뿌려 먹던 겁니다. 어린 시절 미래소년 코난에서 포비가 먹던 고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동생하고 얘기하면서 자주 사 먹으셨다고. 네. 그리고 알짱 PD님 동경 대화제 이후에 패스트푸드가 발달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세한 얘기 다음에 해주실 거다 이렇게 했는데 부탁 좀 드립니다. 이렇게
왕느님이 짱이다님 말씀하셨거든요. 해야죠 뭐. 동경 대화제하고 패스트푸드가 관련이 있습니까? 네, 많죠. 패스트푸드는 미국 거 아닙니까? 저 패스트푸드가 네. 패스트푸드의 기원설은 중국이란 얘기도 있어요. 중국? 이거는 동양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중국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서양의 누구가 얘기를 했거든요. 즉석에서 먹는 국수. 결론적으로 즉석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의 그 기본이라는 게 뭐냐면 빨리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네. 신속성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포장마차 비슷하게 이렇게 거리에서 팔던 국수가 있었어요. 패스트푸드의 기원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 쿵푸 팬더를 보면 네. 아하. 그 포가 네. 아버지의 국수 가게에서 손님들한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렇죠. 국수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 그렇죠. 그거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패스트푸드는 일본이 빠르긴 빠른 게 우리도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네. 근데 이혜령 교수 책에 보니까 실험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같은 우동 있잖아요. 국수 네. 이거를 일본에서 시켜보고 한국에 시켜보고 이렇게 비슷한 조건에 실험을 해봤는데 일본이 예를 들어 30초 만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래도 4분 30초 걸린다는 거예요. 일본이 확실히 그런 것들 패스트푸드 아니 문화라든지 어떻게 30초에 나오죠? 그러니까 미리 면 같은 거나 이렇게 딱딱딱딱 이제 거의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정해져 가지고 정말 물이 딱 부어져 가지고 하면 바로 딱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을 만큼 햄버거 나오듯이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서 나오듯이 그렇게 빨리 나온다고. 그 그렇게 일본은 네. 우동 있잖아요. 일본 우동. 네. 네. 일본 우동을 맛있게 먹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우동을 맛있게 먹는 자기 우동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말해주는데 뭔지 아세요? 비싼 데 가서 먹어라? 아니요, 아니요. 끊지 말고 한 면을 다 한 입에 넣어요. 그러니까 입에 넣고요. 네.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먹어야 된대요. 아니 뭐 그 맞는 말씀이에요. 소리를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걔들은 소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다른 거 먹을 때는 소리 네. 내면 안 되는데 네. 면 요리 우동은- 우동을 네. 먹을 때 반드시 소리를 내서 먹는데. 이렇게 해야 된대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할수록 더 저기 맛있게 먹는 거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아 어쨌든 그건 일본 사람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어. 자 그렇고요. 일단 메이레키 대화재가 일어나죠. 1657년에. 이 화재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전 세계 3대 화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네. 에도 막부를 열는데 에도를 이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교토나 이런 데서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철원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에도로 가는데 그 당시 에도가 강호거든요. 한자로는 강호라고 하는데 네. 강호 거기가 저기 성 밖으로만 바로 밖으로만 나오면 민가가 없는 거예요. 거의 갈대밭만 있고 그 정도로 사람이 없던 데였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에도를 건설하죠. 네. 근데 금방 말했지만 1637년에 메이레키 대화재 때 거의 4분의 3이 불탄다거든요. 에도의 4분의 3이. 그래서 4분의 3이 불타니까 그걸 다시 재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몇십만 명에 가까운 인부들이 온 거예요. 집 짓는 사람 와야 되고 뭐 미장이도 뭐 와야 합하는 되고 사람 뭐 와야 이런 거 되고. 저런 거 그러니까 와야 되는데 남자만 온 거예요. 네. 남자만 오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밥 해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얘들은 밑에 드러내고 사니까 뭐 차라리 옷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이러니까. 드러내고 산대. 네. 그래서 네. 스모복장. 밥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밥을 해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스시인 거예요. 아. 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스시는 오사카가 본류거든요. 네. 저기 간사이 지방이. 네. 거기는 하코 스시라고 해서 쌀 그러니까 밥과 생선을 덮어가지고 눌러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발효되면 잘라서 먹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거를 빨리 만드는 방법을 해서 손에 쥐고 그러니까 초밥을 만드는 거죠. 초밥. 그렇죠. 바보야 그러니까 네. 네. 시계. 초밥을 만들어서 약간의 그러니까 좀 부패를 부패한 느낌이 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생선을 곧바로 올리는 거예요. 이 밥에다가. 만들면 곧바로 팔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국수, 그다음에 템뿌라, 네. 스시 이 세 개가 이제 즉석 그 음식. 당시에 즉석 음식으로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일본의 패스트푸드. 네. 이거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에도의 패스트푸드라고 오쿠보 히로코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아니 우리 국밥도 사실 패스트푸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다 더 만들어 주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토렴해가지고 토렴해가지고 바로 금방 해주죠. 곧바로 먹을 수 있게 해주죠. 그죠? 따뜻하게. 어느 곳이나 상업 같은 게 발달하면 아 패스트푸드가 네. 나오게 마련이군요. 나오기 마련이죠. 왜냐면 근데 이 막 그걸 만드는 시간에 만드는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그렇죠. 슬로우 푸드를 가려면. 그러니까 국밥 같은 경우도 네, 네. 그렇죠. 그거를 막
우리고 뭐 재료를 넣고 막 이런데 시간을 많이 들잖아요. 응. 그럼 패스트푸드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여기서 말한 건 그렇게 주문이 들어가면 말하면- 바로 그러니까 나오는 거. 주문 들어갔을 때 바로 나오는 나오죠. 게 바로 햄버거도 그럼 패스트푸드지. 빵 만드는데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걸려요. 그렇잖아요. 미리 다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개념이잖아요. 일종의. 패스트푸드는 그러니까. 주문 들어가면 바로 할 수 나올 수 있는 그게 주문과 바로 패스트. 서빙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요게 패스트푸드의 기준이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국수도 패스트푸드라는 게 다 만들어 놓고 면 넣고 국물 붓고. 턱파주고 주면 되니까. 그래서 네. 이 초기에는 이 간사이 지방 걸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사람들이. 초밥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문명 지방은 그 수도가 간사이 지방이고 교토가 네. 또 그쪽이 다 간사이 쪽. 이 에도 지역은 네. 총구석인 거예요, 총구석. 아,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물건은 간사이 쪽이 좋다. 강남.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려온 물자라고 해서 네. 구다리모노라고 불렀대요. 교토나 오사카 지역에서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모든 물품들은 다 구다리모노를 썼대요. 그렇게 하다가 좀 지나면서 이제 에도만의 이런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사카 지방의 말은 하코 스시라고 했지만 이 쥐는 스시가 이게 니기리라고 니기리. 하거든요. 니기리. 예, 니기리 니기리. 스시. 이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니기리 스시가 처음으로 이글리. 1790년대에 만들어집니다. 1790. 니기리 스시는. 니기리.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것보다 더 빨리 1779년에는 네. 김으로 만드는 김말이 초밥 노리마키가 만들어지고요. 막기. 다 이거는 이제 에도 지방. 원뿔 모양 그건가요 혹시? 네. 그렇죠. 막기. 막기. 그다음에 니기리 스시 안에 네. 고추냉이를 넣잖아요. 아유. 그건 1824년에 그때부터 코가 뻥 뚫렸군요. 요헤이 스시라는 가게에서 스시집에서 만들었대요. 처음으로. 네. 그건 너무 코가 뚫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사비가 없었던 거예요. 니기리 스시겠지만. 아, 그 느끼해서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니기리. 간장에 찍어 먹어요. 니글니글니글니글. 니글니글해서 니글인가? 니글니글니글. 자 그런 상황이 있고요. 포장마차, 네. 그다음에 매일빵 메고 돌아다니는 행상. 네. 그러니까 왜 우리 옛날에 네, 왜 찹쌀떡.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이제 에도 시대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게 없었던 거죠. 포장마차도 그때 만들어졌군요. 네. 동경 대화제 이후. 그러니까 동경 대화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에도로 옮긴 게 더 중요한. 그러니까 결국 그게 아니 그렇죠. 동경 대화제 그러니까 때문에 새로 수도가 스시,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패스트푸드가 만들어진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제 집을 짓고 사람들이 더 몰려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수요가 생겨나죠. 동경 대화제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설이 있습니까 혹시? 뭐 그런 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거 다 부시고 한번 지으려고. 아,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 도시를 다시 만들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제 늘 네. 그런 음모가 좀 있더라고요. 있죠. 전 세계 대화제. 그런 거 제가 좋아하잖아요. 런던 음모론. 대화제 그죠. 음모론. 동경. 중국은 혹시 대화제가 없었었나? 중국에는 잘 못 큰 들어본 것 같아요. 불이 네. 그렇죠. 기억 남는 게 별로 없네요. 그게 생각보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말하면 그게 큰 불은 없죠. 없고요. 음, 궁궐 정도 타는 거. 그러네요. 근데 중국이 불나긴 참 좋은 조건인데 건조하고. 건조해서요? 건조하고 또 기름 요리 많이 하고. 근데 중국은 집들이 주거가 기본적으로 나무 목재는 아니잖아요. 저긴 돌이잖아요. 저기.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저긴 수도의 그러니까 돌이잖아요. 목탑이 일본이 많이 발달한 일본이 게 이제 나무가 나무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아 그리고 네. 또 지진지대니까 또 뭐. 따닥따닥 붙어 있었대요. 음. 집이. 일본이? 아.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에도 대화제 이후에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집과 집 사이에 멀게. 공간을 둬야 된대요. 아. 불이 번지지 않게. 그러니까 이 빈 공간들에서 make love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make love. 아 그래요? 자게. 어. 아, 네. 좋다 좋아. 메이크 러브를 했대요. 아유 우리 승리님 하필이면 또 승리님 여기 나오시네요. 메이클러브 얘기하는데. 김시습이 40살 넘어 젊은 처자랑 결혼했는데 1년 만에 죽었는데 너무 그곳이 강해서 아내가 죽었다란 죽었다.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슬픔을 느끼고 현세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불가로 돌아왔다는 이런 얘기가 해문스님이 하는 팟캐스트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김시습이 일단 스님이 됐었죠? 네, 됐죠. 그랬다가 다시 40살 넘어서 젊은 처자랑 결혼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처음 듣네요. 처음 듣네요. 아니 뭐 해문스님이 따로 비기를 가지고 계시겠죠. 아, 그 절에만 내려오는. 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마음대로 하실 수는 그러니까 없잖아요, 좀 그죠?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그곳이 강했다는 얘기도 이 쉽사리 역사서에 내려오긴 좀 쉽지 않은 얘기인데. 해문스님이 그리고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왜 이런 데서 또 이런 얘기를 하셨나? 근데 이제 김시습 같은 경우가 이제 전등신화 남겼잖아요. 문학 작품. 만복사 저포기 해가지고 아? 소설 남겼잖아요. 옛날에. 맞습니다. 만복사 저포기.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사람이 죽은 귀신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서로 살다가 결국 이제 1년 지나서 헤어지고. 뭐 이런- 금오신화는 누구 거예요? 금오신화. 아 전등신화 금오신화인가 보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전등신화를 본뜬 게 그렇죠. 금오신화. 아, 네, 착각했네요. 아니 어떻게 금오신화를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맞아요. 아닙니까? 한문 소설. 그, 네? 한문 소설. 뭐 그렇게 봐야죠. 어쨌든 한문 소설이든 음. 한글 소설이 없었잖아요. 이거 나중에 있잖아요. 최초의 한글 소설은 또 후에 나오죠. 그 후에 나오니까 네, 어쨌든 네. 통합하면 최초의 소설 아닙니까? 왜 그런 걸 이해 못 하시죠? 제가 많이 머리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자, 네. 김시습의 금오신화. 이거 그러니까 중학생들도 거기-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복사 저포기 이런 데 보면 그런 이제 죽은 이제 귀신하고 혼인하고 서로 사는 이야기 나오니까 뭐 그런 것들이 좀 몇 편 나오니까 네네. 그런 거 따지고 보면 로맨스가 좀 들어 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팩트 확인 잘 안 하는 그런 음. 팟캐스트인가 보네요, 그죠? 일단 말해놓고 나머지는 찾지 않는. 알 수 없는. 네. 뭐 그랬을 수도 있죠, 뭐. 그러나 뭐 정확하게 전해내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친절한 사회쌤님. 아 이거 나오네요. 고려시대 도병마사는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관리들이 모인 회의로 알고 있다. 왕명을 출납하던 기구는 중추원이고 어사대는 관리를 감찰하던 기구라고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온다. 저는 이 부분에 잠깐 제가 정신이 좀 밖에 나가 제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중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를 못했기 때문에요. 그때도 술 드셨나요? 제가 사실은 중2 때까지는 술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약하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어사대도 사실 조금 헷갈려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날도. 그래서 어쨌든 중추원하고 중서문화성 맞습니다. 하지만 왕명 출납은 맞지 않습니까 제가? 네. 이것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본의 아니게 예.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씀드려가지고 예. 굉장히 미안하고요. 여러분 빨리빨리 넘어가요. 네, 알았어요. 어쨌든 반 맞고 반 틀린 거라고 네. 넘어가요. 네. 자 주경야경님 신당동 떡볶이 90년대 초중반 정말 작은 가게들이 오밀조밀 모였을 때가 제맛이었다. 지금은 둘이 가면 12,000원 이상으로 한 끼 밥값 이상 비싸지만 90년대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저렴했었다. 2,000원 판, 3,000원 판 이런 식으로 가격에 맞춰서 만들어주셨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죠. 그리고 당시 청소년 관련 법규가 강하지 않아서 교복 입고 가도 음주가 가능했었다고. 이게 이렇게 뭐 자랑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굣길에 잠깐 들러서 그날의 피로를 한 잔 술로 풀었던 기억이. 그럼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겠네. 진짜 그랬어요? 뭘요? 술 근데 아. 옛날에 팔긴 팔았었어요 진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엄격하게는 안 했던 거는 맞아요. 왜냐면 담배도 아빠 심부름 왔다 그러면 초등학생들한테도 다 맞아요. 팔았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렇네요. 사실상 좀 노는 애들은요. 딱 학교 나오면서 곧바로 옷 갈아입고 나와요. 아니, 머리는 그때 네. 두발 자유화했으니까 기르고 하니까 그렇죠. 맞아. 뭐 술 많이 드셨던 걸로 이 주경 야경님. 네. 그리고 와플 모양의 최초가 고기 다지는 망치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맞아요. 모르겠어요 이건. 그거는 근데 고기 다지는 망치로 꾹 누른다는 게 꾹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지 않나?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고기 다지는 망치가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다. 이제 그래 그거에 모양이 나와서 나왔다. 그 모양을 떠서 와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음. 왜 틀린 말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음. 고기 다지는 망치는요. 그 홈이 네. 대략 한 3-4mm 정도, 음. 커봐야 음. 5mm 조그맣죠. 안쪽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밀가루가 들어가게 되면 밀가루 반죽이 들어가면 거기에 껴버리지 그 모양 그대로 나오질 않아요. 무슨 음.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경야경님의 이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자 그리고 어둠의 기사님 이 카페에서 남겨주신 글인데 오프라인 방송 또는 모임은 언제 하냐. 지난번에 오프라인 모임 얘기가 나왔는데 언제 진행될지가 궁금하다.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모임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죠. 저희가 저변을 좀 넓히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과 늘 소통하는 모습 또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1차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멤버들 모두 참석하는 2차 오프 모임 그러면 네. 7월 초중순쯤 해서 저희가 금요일 저녁 곧 합의를 해서 날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대충 또 오목교 근처인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목교 근처. 또 치킨이 그 메뉴인가요? 아니 이제 치킨은 또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처럼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이제 다른 메뉴로 바꾸면 이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아마. 회비를 거두면 되죠. 아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때는 이제 첫 모임이었고 아 그렇죠. 처음은 좀 서비스. 많은 분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회비를 거두면 아마 식사량이 많이 줄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회비를 저희가 소액이라도 네. 걷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근데 이 치킨집이 가는 게 좀 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번에 한번 저희 넷이 한번 치킨집 갔다가 어유 그냥 아주 폭격 사건 하나 저희가 네. 목격하지 휘말릴 않았습니까? 뻔, 예, 잘못하면 휘말릴 뻔했죠. 아유 뭐 저희 옆에서 막 의자들이 날아다니는데 난리. 아유 그쵸.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때 결국은 이제 그 가해자는 경찰차에 실려갔죠? 네. 그렇죠. 결국 임의 동행을 거부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체포됐죠. 고지까지 받더라고. 현행 미란다에 그러니까. 고지까지 받고. 예.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한 음주는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 이제 2교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